박지은은 재벌가 저택의 추모실에서 7살 아이의 영정사진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눈매, 입꼬리, 이마선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고아원 출신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단 한 장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런 얼굴이었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랍 속에서 발견한 서류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출생 직후 보호 조치. 34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지은이 알고 보니 이 집에 버려진 딸이었던 것입니다. 박지은은 이번 달에도 서울 곳곳을 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수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6시에는 고객의 집에 도착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찰, 가정집 제사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출장 제사 음식 전문 요리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지은의 손은 익숙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칼날이 들어가는 각도, 전을 부칠 때, 기름의 온도, 나물을 무칠 때, 간장과 참기름의 비율까지 모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지은의 음식을 먹고 고인이 좋아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요리사님 맞으신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은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딸아이 제사를 전체적으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서진. 지은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지은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지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제사를 준비했지만 이번 의뢰는 달랐습니다. 금액도, 의뢰인의 신분도, 그리고 말투에 담긴 절박함도 모두 달랐습니다. 사흘 후 지은은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문, 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까지 모든 것이 지은의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든 요리도구 가방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지은을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을 거쳐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추모실이었습니다. 박지은 요리사님 오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에 이어 한 여성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55세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오셨군요. 제수 음식은 전통 방식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모실은 이쪽입니다. 먼저 보시지요.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정을 향해 절을 올리려던 순간 그대로 멈췄습니다. 영정 속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멈춘 이유는 그 미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지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매, 입꼬리, 이마의 선,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었던 지은에게는 유년기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런 얼굴이었을 거야. 지은의 손에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하게 붙잡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불안,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은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왜 하필 이 집에서 이 아이를? 지은은 영정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정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지은에게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누구니? 왜 나와 닮았니?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추모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지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진 진실이, 그리고 지은 자신과 연결된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은은 주방에서 제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칠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흐트러졌습니다. 칼질을 하다가도 냄비를 저으면서도 지은의 머릿속에는 영정 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그 얼굴선이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단지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 오후 2시쯤 윤서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진의 질문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줄곧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은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 다시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음식 준비 계속하세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지은은 이상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진이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은 그릇을 더 가지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들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서진으로 보였습니다. 유학 시절로 추정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책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의 배 부분이 미묘하게 불룩했습니다. 옷으로 가리려 한 흔적이 보였지만 분명 임신 중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55세, 내가 34세,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서진은 21세. 지은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럼 추모실의 아이는 왜 나랑 그렇게 닮았을까?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도영 회장이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릇을 가지러 가다가 괜찮습니다. 도영은 온화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수 음식 준비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렇군요. 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은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지은을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9시 지은은 대부분의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칠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했습니다. 지은은 주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불안한 눈빛, 한도영의 경계하는 태도, 그리고 영정 속 아이와 자신의 닮은 얼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겹쳐 있었습니다. 지은은 추모실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영정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는 누구니? 지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급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윤서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죄송합니다. 잠깐 절을 올리려고. 괜찮습니다. 서진은 지은의 옆으로 다가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유나, 제 딸이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살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유나와 닮았나요? 지은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서진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많이.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추모실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과 자신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추모실을 나섰습니다. 내일은 제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기 전에 지은은
이 모든 의문의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명태전, 동태전, 육전까지 차례대로 준비했습니다. 기름 온도를 맞추고 반죽의 농도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지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윤서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많이.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전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사가 끝나면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윤서진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제사 음식은 계속 준비해 주세요. 서진은 집사에게 말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은 제수 음식을 제단에 차릴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추모실로 가서 제단의 크기를 재차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그릇 몇 개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추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단 옆 작은 수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가구였습니다. 아마 커튼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그릇을 내려놓고 제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수납장 쪽으로 갔습니다. 수납장의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풀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수납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추가 제기가 있을지도 몰라. 지은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은 출생 직후 보호 조치.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서울 모 산부인과에서 출생. 산모 신원 미상. 출생 직후 고아원 위탁. 지은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지은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연고 영아 보호 기록. 보호자 없음. 친권 포기 각서 작성됨. 서류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류 아래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쯤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흰색 내복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의 눈매, 입모양,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는 지은 자신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 기록이 이 집에 있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정 속 아이가 자신과 닮았던 이유, 윤서진이 자신을 보며 불안해했던 이유, 한도영이 자신을 처음 봤을 때 경계했던 이유,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 당신이에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입술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모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알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알았어요. 유나와 닮았다는 걸. 아니, 당신과 유나가 닮은 게 아니에요. 서진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당신을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일어서서 서진을 마주봤습니다. 왜냐하면 뭔데요? 말씀하세요. 유나는 제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제 첫째 딸이에요.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1살 때였어요. 유학 중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이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미 한 회장님 집안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어요. 재벌가였어요. 혼의 출산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보호한 거예요. 보호요? 지은은 비웃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놓고 그게 보호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그 눈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나는요? 유나는 키웠잖아요. 저는 안 되고 유나는 되는 거예요? 유나는 결혼하고 3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상황이 다르다고요?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34년 동안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 그게 상황이 달라서라고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걸 왜 보관하신 거예요? 차라리 다 버리시지. 버릴 수 없었어요.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용기요?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 아니었나요? 지은은 서류를 서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전 이제 가겠습니다. 제사 음식은 다 준비됐어요. 지은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영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나,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동생, 만나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추모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다시 메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멍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는 윤서진의 딸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4년간 고아로 살았던 자신이 알고 보니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것. 그것도 버려진 딸이었다는 것. 지은은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쯤 한도영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곧 차리면 됩니다. 도영은 지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부인께 들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결혼 전부터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진행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랐습니다. 가문의 체면, 경영권, 회사 이미지, 모든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왜요? 왜 침묵하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지은을 마주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저를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34년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지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우리도.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진실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주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다시 추모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윤서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 21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여자.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자식을 버린 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추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지은을 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볼 것 없는 모습 보여서. 괜찮습니다. 지은은 서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어떤 아이였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밝았어요. 웃음이 많았어요. 당신과 닮았어요. 저요? 네. 당신도 어렸을 때 웃음이 많았대요. 고아원 선생님께 물어봤거든요. 지은은 놀라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몇 번요? 몰래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5살 때, 8살 때, 12살 때 멀리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왜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보낼 때 전 20살이었어요. 어른이 아니었어요.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했어요? 매일이요. 서진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유나를 키우면서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유나가 웃을 때마다 당신도 이렇게 웃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안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돌아가겠어요. 당신에게 상처만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서진도 자신만의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유나가 떠나고 나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 요리사로 일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딸로서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사람으로라도.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제 동생이잖아요.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서진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은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정중한 절이었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꽉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사는 진행할게요. 그게 제가 온 이유니까요. 네. 서진은 손을 놓았습니다. 지은은 추모실을 나가려다가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유나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동생이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싶어요. 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럴게요. 꼭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추모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제단에 차렸습니다. 밥, 국, 전, 나물, 과일까지 하나하나 정해진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윤서진과 한도영이 추모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제사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묵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은도 마지막에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유나야, 나는 내 언니야.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정 속 유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잠시 추모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한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씨. 네. 아니, 지은 씨. 도영은 호칭을 바꿨습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원래대로 살 겁니다.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 있고 제 삶이 있으니까요. 이 집으로 오실 생각은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34년 동안 혼자 일궈온 삶이에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와는? 모르겠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다만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유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동생이니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럴게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영이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까요. 도영은 명함을 거두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존중의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은은 추모실을 나섰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요리도구, 앞치마, 가방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서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동안 행복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요?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리웠고 외로웠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만의 길을 걸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집에서 자랐다면 진짜 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후회하시는 거 알아요. 지은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대신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세요.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은아. 서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지은은 돌아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젠가. 지은은 오랫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지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지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지은은 저택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높은 담벼락, 거대한 저택,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박지은이다. 윤서진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지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34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의뢰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기도 어느 집에서 제사 음식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지은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끔 지은은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동생,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 그리고 자신과 닮은 얼굴. 언젠가 서진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차 한잔 하자고. 그때 지은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지은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 아파트,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유나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의 제사를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지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삶을 사랑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니까요. 엔딩 내레이션. 박지은은 그 후로도 여전히 서울 곳곳을 오가며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고인이 좋아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고 지은은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지은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재벌가의 버려진 딸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삶을 일궈온 요리사였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윤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글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부르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오늘도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은은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박지은이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은은 다시 걸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로.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